1월 3일 날 저희들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카 전국 신앙송 대회가 1월 8일 날, 그 다음에 나가수 왕주왕전이 지금 1월 7일, 14일 예선 결선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도하는 것은 심사위원을 두어서 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도 가수다 프로그램에서 전국 시청자들이 딱 눌러가지고 거기서 바로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분들한테 선물을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나가서 왕중왕동도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은 제일 잘했어 하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단톡방에 올리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 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늘 강사분들이 오늘 워낙 훌륭하셔서 아쉽게도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위치에서 내년에는 더 훌륭한 선수를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장한 앞으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한 해 보내시고요. 내년에 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원래는 오늘 장하나 선수가 오늘 강사로 우리 어디가 있어요? 네네네. 장하나 선수를 이제 모시도록 했었는데 12월 달에 그 후원사들이 이제 이렇게 사인회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못 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 빈 시간을 다른 어떤 강사님을 모셔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몇 분한테 여쭸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사실 저희가 강사님이 갑자기 어떤 이렇게 빈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우리 원우님 중에서 강사님을 모셔서 하니까 그때가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쭤봤더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저희들 원우님 중에서 강사님 3분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경찰청장님을 포함해서 4분으로 이렇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요즘 경찰청장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사태로 인해서 현재 이제 못 나오셔서 오늘 3분을 모셨고, 사실은 강사로 모실 분은 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닭입니다. 닭인데 제가 3분을 할 때는 강사비를 적게 줘도 될 분, 적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발 안 하실 분,
그래서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비를 적게 주셔도 아마 뒤로 적겠다 말씀을 안 하실 분 좀 선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김창수 우리 전주 김제완주 축협 조합장님을 자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사 봅시다. 일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게요. 예. 자, 고맙습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T자 여기 올라가시고요. 저기 꽃다발을 대신에 꽃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대답을 언뜻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맥없이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른 거 몰라도 살아오면서 내가 한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얘기라도 하고 내려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인생에 그 교훈이 되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정석케미칼 사장님 텔레비 광고에 나오시더라고요. 페인트에 정석 해가지고 정석케미칼. 그래서요 오늘 강사분 이렇게 카톡에 봤는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 우리 산청의학병원 우리 이사장님도 같이 모임을 하는데 또 여기서 강사를 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제가 가서 올라가면 당황해서 뭔 얘기를 할까 그 방황이 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저는 김제용지라고 혹시 지역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제용지에서 그 축산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돼지하고 소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부모님이 한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서러움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동료들하고 책상에 2명씩 앉는데 금 그서놓고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그런 서러움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사실 부모님 얘기하려면 맥없이 목이 메이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3남 1녀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을 하는데 축협 조합장 지금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조합장이잖아요. 근데 축산을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이어서 돼지 다 키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노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부에서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열심히 소나무 밭인데 그걸 일구어야 자기 농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그 학교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 대학도 이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등학교는 일인농고 축산과를 가고 또 대학교는 원대 농대를 가게 됐습니다. 축산과를 전북대 축산과를 가야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원대 농대라도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원대 농대 나온 것이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산취직을 하다 본 게 시골에서 우리 때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이 되고요. 또 동문들이 있어서 힘이 되고 저희는 2002년도에 39살에 조합장을 출마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조합장을 한다고 나왔냐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그때 이렇게 모여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한센인이었고 저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 성장하고 자라서 어려운 조합원들의 심정은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헤아려서 조합원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간절하게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제가 오늘은 시간이 뭐 30분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했는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그 조합원들이 안쓰럽고 좀 그런 표현할 때 측은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 때 수건도 주시고 갈 때 열심히 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선거를 나갔는데요. 전 조합장을 400표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399표 차이로. 근데 선거를 제가 이기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그런 환경 중에 조합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많은 조합원들이 감명이 돼서 전직 조합장님을 399표 차이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합장이 돼서 조합을 이렇게 맡아서 일을 보니까요. 저는 김제축협의 조합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부채가 빚이 85억의 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 완주 축협은 210억의 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히니까 295억, 조합을 딱 떠맡아서 보니까 295억 적자 조합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첫 해는 급여를 받지 않고 뭐 출장비, 밥 이런 거 다 내 돈으로 먹어가면서 열심히 섬겼더니 그 모습을 보고요.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한 명 한 명 조합 떠났던 사람들이 조합에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임기, 제가 4년씩 임기가 되는데 두 번째는 무투표 당선 열심히 하니까 누가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8년 중에 6년을 295억의 빚을 다 갚았어요. 6년 동안. 근데 제가 조합장을 맡기 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교회 장로인데 과정 속에 제가 의무경찰을 했거든요. 의무경찰이 뭐냐면 파출소에서 입사하고 하나 달고 근무하는 건데 파출소에서 근무하는데 그 앞에가 4차선이 도로가 있는데 파출소 안에서 사무실 근무하는데 꽝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백화대 가서 봤더니 대한통운하고 일반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술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운전기사님이 봐주라고 돈을 5만 원을 거기 면허증 뒤에다가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개를. 근데 그 5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봐주려면 깨끗이 봐주면 또 안 돼요, 법적으로. 지금 30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근데 돈을 받고 다음 날 이게 그냥 봐주려면 돈을 안 받고 깨끗이 봐주는데 5만 원을 주는 거를 그것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친구들 동료들이랑 포장마차 가서 소주도 마시고 먹고 싶은 안주들이 있었어요. 그 군대 생활할 때. 근데 그런 걸 먹고 다음 날인데 제가 군산 해안경찰서가 어디에 있냐면 제보선창이라는 데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육지에 들어오면 거기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고 육지에 들어오면 술집 가서 자기 그 배에서 탄 운임보다도 더 많은 술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무전취식으로 술집에서 파출소에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 선주가 나갈 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돈을 줘야 그 뱃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술값을 대신 갚아줘요. 근데 파출소 안에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무전취식이 있어서 데려다가 놔뒀는데 그분이 막 도망가길래 파출소 문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문 열게 돼 있는데 얇은 유리창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탁 집으면서 이거 문 기둥을 짚어야 하는데 유리창에 가는 것에 탄력이 오는 놈을 손으로 막 집어버렸더니 그냥 유리창, 얇은 유리창이지요, 여가 이렇게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꾸밀 때요, 내가 5만 원 삥땅 쳐가지고 19만 원이 들었어. 15바늘을 꾸몄어요. 근데 꾸밀 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장계는 다 갔다. 그 22살에 여기 15바늘을 얼굴에 다 꾸몄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근데 그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야,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5만 원 좀 그 똥 삥땅 쳤다고 돈도 돈이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놓을 수 있을까? 그런 꾸매면서 병원에서 꾸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조합장을 시켜야겠는데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거에 깨닫지 못하면 그런 직책을 맡음으로써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까 싶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일을 볼 때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에도 단 10,000원짜리 하나 내가 청렴하게 해야겠다. 나는 내 스스로 청렴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게 나한테 대가를 지불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합일을 볼 때 청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요, 제가 어느 날 1991년도에요. 그래서 김제 가면 영광의 집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들이나 정신 박약아들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노력봉사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세멘트가 떨어졌다고 시내 가서 세멘트를 좀 사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평선 벽골제 축제 하는 데 있죠. 우리 그 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서 백가트로 이렇게 후진으로 나오면서 경주용 125cc 오토바이를 1톤 트럭에다 적재함 뒤에다가 정확하게 딱, 저는 마음이 바빠서 빨리빨리 세멘트 사다 주고 집에 가서 이럴 욕심에 뒤에 차 오토바이가 오는지도 모르고 후진으로 했는데 이 뒤에 발통이 중앙산에 물려버리겠어요. 그래서 8개 항목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상을 입었냐면 팔이 이게 앰뷸런스가 와서 실라고 보니까요, 팔이 각자 놀고 다리 2개도 각자 놀고 머리만 하얘봤어서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몸이 그냥 각자 이렇게 드는데 다 각자 놀아요. 근데 병원을 S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전북대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계속 병원을 한 2시쯤 사고 났는데 6시까지 병원을 막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한국병원에 가니까 받아주더라고요. 한국병원.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시설을 도와주는데 중앙산에 물려가지고 팔광목에 걸려서 구속이 돼요. 구속. 그래서 유치장에서 제가 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일도 내 일을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왜 유치장에다 가둬놔요? 이건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울고 푸념을 하면서 눈물을 훌쩍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청해서 자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유치장 바깥에 창살이 있는데 유리창 바깥에서 참새가 짹짹짹짹짹 그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너무 좋은 표정으로 짹짹거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야, 세상 살아가는데 갇혀 있는 것만치 불행한 일이 없구나, 힘든 일이 없구나. 그냥 크고 작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할 조건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갇힌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감사하면서 살자로 바꿔버렸어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요, 유치장에 내가 갇혀 보니까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있다 할지라도 갇힌 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갇혀 있는데 뭐냐면 좋은 일하다 그랬다고 판사님이 영장을 기각시켜갖고 구치소에 조금 있다가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깨달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많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자유만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가 있는 것 정말 감사하다. 그 조합장이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보죠. 제가 우리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랑을 좀 시합나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전고를 나와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신한증권에 있다가 경력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해서 한국 성장 자산운용이라고 해갖고 나라 돈을 투자해 주는 그런 자산운용회사의 팀장으로 근무를 해요. 우리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용지에서요, 연세대 이화여대 보내는 시골 김제 시골에서 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다 그렇게 보내시는가 아무도. 정말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기들 가르치는 것이요, 얼마나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하나 한 게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에 이러고 저녁에 학원 실어다 주고, 학원 끝나면 독서실에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집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르친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사람이 힘들었겠어요. 낮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루 종일 하고.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그렇게 학교 가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를 맞았는데요,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병원비 하라고 돈을 조금 줬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줬나 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기 아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데, 미혼모 아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자마자 사랑을 못 받고 산다고 돈 준 거에 반절을 떼어서 뭐냐면 미혼모 기부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야, 며느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요. 우리 딸은 급여를 받는데 뭐냐면 10분의 1은 11조를 내고 10분의 1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내가 이런 자녀들을 두고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급여를 670만 원쯤 조합장 급여를 받아요. 근데 400만 원쯤은 기부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선교비를 선교사들한테 후원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또 뭐 사회 사랑의 열매, 모금 기금, 뭐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이런 데다가 그 방송에서 뭐 5천 원, 2만 원, 만 원 후원하는 거 있으면 기꺼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더 행복해요. 제가 김제 새마을 지회장을 6년간 했거든요. 거기는 자기가 출연금 내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봉사도 하고 막 그래요. 폐배 농약병도 모으고 또 헌옷도 모아다가 그럼 그거 돈 얼마 되도 않는데 막 그런 거 아나바다 운동에서 팔고 막 그래요. 돈도 1년에 1,000만 원씩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더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요, 그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인생이요, 그렇게 많이, 제가 이제 61예요 우리나라로. 근데 50대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막 이런 꿈을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연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60이 딱 넘으니까 어떻게 삶을 정리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60이 넘으니까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뭐냐면
나누면서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고 아까운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더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저 같으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작은 거라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보다도 못 얻는 사람들에게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사셔봐요. 그러면 마음의 부자가 되고요, 행복감도 느껴지고요, 참 사는 맛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의 혹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아들이나 손자들까지도 복이 그런 거에 흐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작은 거라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만, 내가 저는 조합장을 할 때 하나님 조합장에 당선되면 내가 얼마큼 할 테니까 나 꼭 당선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또 뭐 3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랍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선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두서가 없지만 하여튼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교도소에 갇힌 것만치 불행한 일이 없어요. 갇혀보면 얼마나 자유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작은 거라도 옆에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또 우리보다 모든 사람하고 나누면서 사시면 좋겠다. 우리 원우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 인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에서 혹시 조합장님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잠깐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짧게 질문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직책이 조합원들을 잘 섬기고 직원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라고 준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합장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조합장 직책 있을 때 또 규정에 안 맞고 막 억지 소리 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 편에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꼭 자기 요구 조건이 관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직원들이 마음을 써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조합 사업에 떠났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협조해 주게 돼요. 조합 사업을 이용해 주게 돼요. 그리고 저부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따라서 해요. 그렇지 않고 운영군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요. 조합장이 그렇게 거시기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조합을 근데요, 저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축 익힐 때 제일 큰 것이 축분을 처리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김제에 그런 축분 처리하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꼭 해놓고 조합장직을 마쳐야겠다. 그리고 소, 돼지 잡는 육가공 공장이 필요한데 그런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퇴비 처리하는 퇴비 공장, 그 다음에 소, 돼지를 잡는 가공 일을 하는 가공 공장을 다음 4년 임기에 조합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그 일을 해놓고 조합장을 마쳐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선인데 오래 하니까 저기만 좋은 마음으로 봐주는 분이 대부분 많지만 그래도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 번 더 하고 그런 일들을 맞춰놓고 조합장직을 마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우리 조합장님은 소하고 돼지도 많이 키우시던데. 예. 조합장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세요? 난 안 계신 줄 알고 얘기하겠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 정영수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는 앉아서 쳐주십시오. 네, 네. 네. 여기 T자. 네. 오늘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여자, 비타민 같은 여자 정영숙 인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운영하는 병원 한번 보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사실 병원을 세울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 아니면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야지 병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의료법인 설립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의료 쪽에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요양병원이라는 봉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된다는 신념으로 제가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산청 요양병원은 지금 오픈한 지가 한 3년 반 됐고요. 제가 원래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에 효자 요양병원을 2004년도 12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북이랑 처음 인연을 맺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요양원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치료 개념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습만 봤을 때 정말 진짜 뭐 저한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많은가 보라고. 그래서 부모한테 더 많이 받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자수성가입니다. 예, 자수성가고 저는 제가 잠깐 뭐 시간이 짧으니까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5학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깨우쳤어요.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를 새엄마를 소개시켜 준다고 집안에 어르신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딱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영재였는데 영숙이 때문에 살지 못하고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콩지 팥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는 밥도 못 얻어먹고 이제 맞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우리 새엄마한테 이쁨을 받아야지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최고 걱정을 많이 했던 제가 새엄마한테 최고 이쁨을 받았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제 동생들은 우리 엄마는 하나인데 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가지고 반감을 하고 해가지고서 사실 새엄마한테 많이 구타를 하고 해서 결국은 새엄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식을 선택을 하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은 항상 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100% 만족하는 삶이 없어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공의 길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제 힘으로 우리 집안이 새엄마랑 하다 보니까 많은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대학에 가르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제가 논산이라는 정신요양시설에 그러니까 친구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누구든지 저를 모르는 곳으로 산속 같은 데로 제가 알게 돼서 그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환자분들 봤을 때 된장국 건더기도 없는 국에다가 짠무랑 보리밥에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알아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해녀자들이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서 제가 급여를 타면은 그 행여자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거의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여자들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밥을 해서 먹이고 삼겹살을 거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자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사업을 제가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이면 일이지 이가 될 수 없다는 성격으로 고든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지는 걸 싫어했어요. 직원들한테 뭐든지 제가 일이면 일, 뭐든지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같이 사내 커플이었는데 도저히 여기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제가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대전이라는 데에서는 제가 요양병원을 마음에 둔 곳이 뭐였냐면 폐교를 제가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때 2004년도에. 그래서 행정도시가 충청도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폐교를 매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오다 보니까 전라북도 고창까지 와가지고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 오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 마을 주민들한테도 뭐 마을 회관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노인 쪽으로서 복지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저를 못하게 한다면 저는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그때는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동네 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고창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최고 제가 사랑을 받은 거는 의료 쪽에 제가 모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3개월을 정지를 먹고 3억 6천을 제가 벌금을 맞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 뭉클한 게 뭐냐면 사실적으로 의료인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사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50%를 다 반납을 해줬어요. 이사장님, 여기 병원은 직원들이 함께 만든 병원이지 이사장님 혼자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 50%를 다 반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효자병원을 생각을 하면 고창에 있는 병원을 발판으로 해서 제가 산청 요양병원을 만드는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힘, 따뜻한 저를 믿어주고 저를 항상 아껴주고 효자병원이 발전하라고 열심히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내일이 될 수가 없다. 제 신조가 뭐냐면 오늘 이 순간을 최고 행복하게 살자. 내일은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원우님들도 내일을 보지 말고 이 순간을 최고 행복하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와인 파티 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게 놀고,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이 여기서 원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무너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순간은 다시는 내일 안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 순간이 최고 행복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카카로 인해서 만나는 원우님들이 더욱더 정을 가지고 서로 이끌어주고 아껴주고 또 카카 문화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이 순간, 지금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카카를 보면서 우리 신울근 이사장님, 배정열 원장님 정말 많이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카카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서로 또 끌어줄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함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항상 안 되는 게 없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사고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신조가 뭐냐면 속 없이 살자. 웃고 살자. 그냥 모자른 듯이 살자. 여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도와줄 수 있게 그냥 속 없이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밥 잘 사주는 누나, 동생. 그래서 밥값은 제가 잘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큰 돈을 어디 가서 불우이웃을 돕기를 하고 어디 가서 얼마를 내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간에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기운을 줄 수 있고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다면 그게 봉사가 아닐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디 가서 뭐 사업 잘한다고 해가지고서 돈 얼마 내놓고 사진 찍고 이거보다도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웃어줄 수 있고 전화 한 통 안부 전화할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 카카 원후부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이 순간을 최고 행복하게 살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8기에는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데 제가 19기에는 많이 참석을 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속없이 사는 여자로 여러분들한테 비타민 같은 존재로 카카에 필요한 정영숙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30분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는데 제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하고 지금 2교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빠지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 다 이제 너무 고마워 죽겠다. 너무 고마워 죽겠어. 잠깐만 저 이것 좀 바꿔. 사실은 시간이 짧으시죠. 시간이 짧으신데 제가 그 강사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주제는 없다. 주제는 자유로 하시되 공감과 감동을 한번 꼭 생각을 해달라. 첫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다가 감동을 주면 금상첨화다. 오늘 우리 강사님한테는 사실은 각자 사업이 크기 때문에 사업 이야기만 해도 지금 현재 3시간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인간적인 면을 조금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과정,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밥 잘 사주신다고 하니까.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김영현 회장님께서 강사하신데 12월 30일 날 직원 송년회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 가수를 꼭 초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진해심 가수를 또 가수로 초대를 하니까 오늘 진해심 가수가 노래 강사로 오셨다가 김영현 우리 회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노래 두 곡을 재능 기부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저 회장님 앞에 축하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해심 가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테스팅. 사랑 좋은 동안 다시 기도하고 이별 싫어 맘쉬기 하고 정성 두고 마음 두고 상처 가슴 아파도 늦게 사랑하고 크게 변하네 사랑은 붙잡고 쉬고 갈거니와 사랑이라도 늦게 불타버리고 사랑은 너무 자꾸 야속하지만 정신을 떠나가 살아갈 수 없어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사하신 거 졸리셨잖아요. 사랑 좋은 동안 다시 웃기로 하고 이별 싫어 맘쉬기로 하고 정성 두고 마음 두고 상처 가슴 아파도 되게 사랑하고 크게 변하네 사랑은 붙잡고 쉬고 달콤하지만 사랑이라도 늦게 불타오르고 사랑은 너무 자꾸 야속하지만 정신을 떠나 찾아갈 수 없어 사랑은 붙잡고 쉬고 달콤하지만 사랑이라도 늦게 불타오르고 사랑은 너무 자꾸 야속하지만 정신을 떠나 찾아갈 수 없어 사랑은 철새처럼 또다시 찾아오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혜심이라고 합니다. 저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많아요. 좀 전에 부른 노래는 제 타이틀곡 사랑은 맵고 짜고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노래 괜찮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나도 가수다 MC 지금 1시간 보고요. 끝나고 또 우리 그 아카데미 노래교실 또 1시간 하고요. 집에도 못 가고 제가 딴 데서 식사를 하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많이 주셔야 되겠죠. 네. 제가 영광입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도리 참 마음에 드네요. 계속 잡아당기셨다며요. 그쵸? 식사들도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조금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시니까 노래를 조금 혜심 씨가 와서 한두 곡 해주고 가면 어떨까 해서 아우 저야 영광이죠. 또 우리 회장님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왔습니다. 예, 제가 웬만해서는 안 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딱 노래 2곡 하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 딜라일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
shadows shall never arrive. She was my woman. She deceived me and watched me when I was my mind. My dear love. Why dear love? I could see that girl was not for me, but I was just like a slave that no man could be.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나네. 창문에 지은 희미한 그림자. 그대 내 여기 날 두고 누구와 사랑 속삭이나. 오 나의 릴랄라. 왜 날 버리는가.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자, 손머리 위로. 자, 졸지 마시고요. 자. 사랑합니다. 그대 내 여기 날 두고 누구와 사랑 속삭이나. 오 나의 릴랄라. 왜 날 버리는가.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Forgive me, Delilah, I just couldn't take anymore.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참 노래를 잘해도 앵콜을 받을 수 없는 이 슬픈 사연. 시간 때문에 참. 그래서 저기 끝나고 지금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현재 노래 부르러 왔는데 저분 성격이 저런 성격이 아니야. 5분도 못 기다려. 그리고 성질이 좀 그래. 근데 오늘은 아주 좋아요. 네. 이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기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가 오늘은 실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현재 나도 가수다도 실방을 못 했어요. 이게 소리가 자꾸 끊어지고 안 돼. 그게 이제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번 와인 파티 할 때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로 차불고 해가지고 여기 떨어져 갖고 깨지고 해가지고 기계가 뭐가 어디서 이게 안 된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저는 몇백만 원 지금 현재 저 물어줘야 될 형편이에요. 실방이 오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녹화를 하고 이제 보낸다. 선이 안 들어가서 이 마이크 하나가 몇백만 원이랍니다. 이게 음향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실방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축하송까지 받으신 우리 김혜영 회장님 이제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기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두 분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달변가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배원장님께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절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때 어려운 상황이 직면을 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돼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을 했느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히 신문에서는 제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보도가 됐을지언정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이사까지. 아마 상당히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나중에 발표를 하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2014년도 생각지도 못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쉽게 말해 부도죠. 제가 그때 상무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세월의 여파로 인해서 360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저희들이 그때만 생각이 나면은 제가 눈물이 자꾸 나는데 회생을 인가를 해줬어요. 인가를 해줘가지고 그때 2014년도 7월 달에 회생 신청을 해서 2015년 2월 달에 인가가 나오고 2015년 11월 달에 법정관리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초기에 저희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가다가 완전히 급락을 했었고 다행히 저희들이 열심히 한 대가로 초기 년도에 2014년도 말에 200억을 변제를 했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법원에서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뒤에 나머지 4년을 갖다가 조금씩 변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80억이라는 돈을 다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를 하고 저희들이 변제를 했을 때 당시에 보통 법정 관리라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삭감을 해서 아마 회생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금융산업은행에 5% 이자까지 줬고 국민은행에 12% 이자까지 줘가면서 아마 다 변제를 했어요. 어쨌건 그러한 초석 자체가 어떻게 해서 회사가 다시 성장의 길로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걸. 이쪽을 보고 있네요. 오늘 발표할 시간은 30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나 이 원고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생각 같이 공통점이 되거나 서로 공유가 되진다 하면은 조금은 보탬이 되질 거라 생각이 되지고 기업인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갖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현재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그런 이 현재 일들이고요. 저희들은 회사가 봉동에 저희 회사 오실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요. 직원들이 210명, 근데 880억 정도 2022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무난하게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본금은 한 80억 정도 되고 있죠. 저희 회사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기술성입니다. 84개의 각종 특허를 가지고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제일로 고무적인 게 맨 밑에 하단에 있던 인적자원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로부터 합동으로 인가를 받은 것 중에서 이 모든 인가들 중에서 제일 큰 인가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인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양성평등을 해야 되겠다. 모든 직원들 갑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시하지 말고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증심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상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요? 어찌 하다 보니 받고 싶은 상이 아닐지언데 저는 사실 상 싫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제가 받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주위에서 선처를 해가지고 참 많은 상들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원은 심고 가꾸고 거두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심고 가꾸고 거두어 나누자. 나누자는 말을 갖다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경영 방침은 가치, 책임, 복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 자체가 공유가 되고 같이 간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어려웠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조그만 것을 개선시키자, 또 혁신하자. 그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서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1780년도경에 또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어떤 전기기관차를 갖다가 나오게 돼서 모든 농경사회에서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됐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80년도경 전기가 만들어졌고 개발됐죠. 에디슨으로 하여금. 그래서 모든 그 자체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3차 혁명은 1969년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게 정보화가 되고 자동화가 됐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10달러에 들어간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물 드릴게요. 선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10달러에 들어가는 인물. 절대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10달러에 들어가는 이 인물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이 없으신가? 우리나라는 그 농업 시대에서 공업화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전개돼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현재 G7 위치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 미국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10달러에 들어간. 여기 답이 있었는데 보시고도 말씀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49세에 에런버 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하고 옛날에 그 서부국 보면 서로 이게 결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기 아들이 결투를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투를 싫어했어요. 결투를 하러 가기 전까지도 일기를 써놨으면 나는 결투하기 싫다. 그러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런데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뉴저지 어느 강가로 가서 결투를 하는데 해밀턴은 일부러 상대방은 안 쐈습니다. 그런데 그 에런버 부통령은 실질적으로 다리를 쐈어요. 그 다음날 후유증을 죽었지만은 결국은 49세에 비명 행사를 했고 에런버는 살인죄 유명을 써서 유럽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됐지만 제가 알렉산더 해밀턴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면서 금융을 일으켰고 공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미국의 개척시대에 와서 목장이나 이렇게 하고 어떤 결투나 하고 했던 그 자체를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모든 자산가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져라. 그럼 모든 세금을 10년 동안 면제시켜 주겠다. 그 대신 미국 사람들을 채용을 해달라.
해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발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되려면은 최대 과제인 새만금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야, 저기를 세계 홍콩처럼 금융지구를 만들어? 아니면 저기를 외국의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뭐 50년 동안 무당으로 공장을 빌려주고 그 대신 우리 전라북도 인구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건 뭐든지 간에 새롭게 급속도로 발달되고 진행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감내를 해야 되지, 기업이란 그 자체는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페달이 빨리 밟으면 밟을수록 앞으로 빠른 속도로 전진이 되겠죠. 참 제가 아까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까지 왔다 그랬죠.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되겠지만은 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해주게끔 교육을 잘 시키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킨 것 이상의 그 이상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것은 어찌됐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신의 사고를 갖다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교육을 1인당 한 50시간 이상씩을 시킬 겁니다. 모든 교양과부터 인문학에서부터 전문 과목에서 또 정부의 의무교육에서부터까지 그렇게 하고, 독서를 갖다 직원들한테 장려를 해요. 책을 회사에서 사주거나 본인들이 사서 독후감을 하면은 그 상당에 한 15,000원, 또 2만 원, 3만 원 독후감 수당을 갖다가 현재 주고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인해서 해외에 나가지를 최근에 못했지만은 1년 평균 저희 회사 아까 210명이라고 했는데 한 160명 정도가 해외에 나갑니다. 아마 이게 최근에 풀려가지고 거의 한 40명 정도 나갔어요. 일단은 새로운 문화를 갖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소에서 아니면 기술에서 영업에서 해외 박람회를 가거나 할 때는 거의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 끼워가지고 같이 보내줍니다. 그 비용 어차피 가는 거 조금만 더 드리면 되거든요. 그 회사라는 것 자체는 누구든지 장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나와야 돼요.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투자, 그 다음에 원가 절감, 그 다음에 ESG 경영이라고 해요. 저희들도 정부로부터 ESG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ESG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오네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친환경이 되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고 해외 수출도 못합니다. ESG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저도 이 탄소중립 전북연대의 후원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탄소를 갖다가 없애자, 가급적 친환경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경유차가 2030년 되면 경유차가 다 없어진다 하죠. 대기가스, 또 휘발유차도 녹스속스라는 굉장히 그 인체에 유해한 그런 그 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수소 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으면 존속하지 못한다, 자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기업은 이익이 나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듯이 국민이라면 기업에는 한 개의 의무가 더 있어요. ESG 경영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눔. 또 불교 용어에서는
삼무보시라고 하죠.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보시. 불교에서는 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러므로 주고받을 게 없다. 성경에서는 오른손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어떤 그 기부라는 그 자체가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뭘 바라보고 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가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의 이익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구현이 되면 그것은 사회적인 일정 금액을 갖다가 기부를 하는 게 나눔이라고, 아까도 두 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봉사와 나눔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대 주주가 사업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사주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대주주로 완전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분 관리가 되고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소송을 통해서 다 없애서 소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주가 저희들이 주주가 한 123명, 저라고 해서 뭐 한 20-30%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회사를 요만큼 올려놨고 모든 직원들이 수능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거고, 대표이사는 그 자리에 제가 연연하거나 욕심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그 자체는 이게 뭘 눌러야 이게 밝아서 안 되는구나. 친환경이라는 그 자체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환경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그 자체는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간의 수명이 오늘 그 이영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83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120세까지 간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음이란 그 자체를 망각하면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실 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록 중에서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길게 역사적으로 수록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목사님 아실란가? 예? 예? 아니죠.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예, 됐어요. 예. 아닙니다. 예수님은 젊은 청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무드셀라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아들, 모세의 할아버지, 수명이 969세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모든 스트레스가 없고 모든 자연적인 환경 요소가 인간에 가장 맞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다만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2014년도 694억에서부터 2020년도에 863억 정점을 해서 작년도에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이 평균 24%가 올라갔더라고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70억 정도의 매출을 마감했지만 그래도 14억이라는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잉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4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긴 하죠. 근데 큰 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아마 그 2014년도 어려웠을 때 모든 은행, 대한민국 은행이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 사무실에 금고 큰 거 놓고 수금하면 은행 못하니까 집어넣잖아요. 직원들이 지켰어요. 직원들이 한 6개월 이상 지켰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돈은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돈들을 우리가 그럼 변제를 해야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참 비참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2030년에는 5천억 이상을 갖다 바라보고 있어요. 이 5천억이라는 자체는 그동안에 어떤 순이익이 그냥 2% 3%가 아닙니다. 5천원 저 범주 내에서는 현재 우리가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으로 한 4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R&D 비용을 예전에 제가 대표이사 하기 이전은 1.8% 했어요. 지금은 8%까지 상향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된 리튬왕 전 꿈의 배터리 전구체의 원료인 국내 최초로 생산 시설을 갖추었고 지금 현재 완주 테크노밸리에 만평을 해서 세계 최대의 리튬왕 공장을 만들 겁니다. 또 이어서 수소전지 전해질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또 생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압전 폴리머라 해가지고 이 얇은 망막을해서 도로에 칠을 하면은 자동차 지나간 중력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돼서 도로 표시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또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시설을 갖다가 원자력에 오염됐던 그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 용역을 받아서 한수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시장이 2조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580조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소련하고 전쟁이 끝나야 체르노빌에 오염된 곳에 저희들이 또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마 그게 된다 하면은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석케미칼은 끝없는 도전과 혁명으로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앞서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시면 딱 한 번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의 전고체 리튬왕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하고 모든 걸 단절을 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로 왔어요.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토탈솔리드라는 그 회사가 우리하고 당장 이 계약을 하자는 거 저희들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급해가지고 저희 공장 부지에 하루에 50kg짜리 생산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진이라든지 희성이라든지 또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 수소 전기에 들어가는 그 물량도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샘플 300kg는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00kg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2026년도 되면은 한 20톤을 갖다 사용을 하겠다고 해요. 20톤이라 하면은 베이트하고는 저리 갑니다. 이게 키로에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엄청나게 물량인데 빨리 그냥 공장을 재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 2030년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소 자동차도 3, 4년 만에 이렇게 또 실용화가 됐잖아요. 2030년 되면은 급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 많이 봐두십시오. 2030년에 뵙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나 돈 10,000원 안 주면 마이크 안 줘.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이병헌입니다. 네. 우리 저기 진짜 세 분, 우리 김창수 조합장님, 또 정영숙 이사장님, 김영현 회장님, 그동안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강의이지 않았나.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교시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교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비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 가장 참석자가 많은 팀에게 1등, 2등, 3등 해가지고 경력금 전달하는 회장님이 나오셔갖고 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발표하고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수상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등은 1팀 11월 달에 104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팀 2팀은 1팀은 104명, 또 2팀은 102명, 3팀은 68명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등이 정해졌는데요. 일단은 그 자문위원님들 일단 앞으로 나오시죠. 김현성 우리 자문위원님, 그다음에 2팀의 이혜영 자문위원님, 3팀의 조범심 우리 목사님. 회장님 나오시죠. 일단 3팀부터 할까요? 이거 돈 주는 것도 1팀부터 주는 게 나서 1팀부터. 자, 1팀 60만 원. 네, 60만 원. 그다음에 2팀입니다. 2팀 우리 자모님 나오세요. 40만 원입니다. 네, 3팀 우리 목사님. 네, 3팀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자, 그리고 각 팀별로 이렇게 톡방이 있는데, 자기 2교시는 자기 그 어느 방이 있는지는 그 톡방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톡방으로 톡방으로 가셔서 2교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